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에 동반하는 의식하진정법 수면 치료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면 마취와 치과에서 진행하는 수면 마취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치과는 진료 특성상 환자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협조가 필요하고, 침이나 피, 작은 치과 도구들을 환자가 삼키지 않도록 기도 반사도 유지돼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세밀하게 진정 정도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 단계는 4단계로 나뉩니다. 얕은 진정, 중등도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단계입니다. 얕은 진정에서 전신 마취 단계로 갈수록 진정 강도가 높아집니다. 치과에서 이뤄지는 수면 치료는 중등도 진정에 속합니다. 기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기도 반사 같은 작용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태입니다. 의료진과도 대화할 수 있고요. 마치 얕은 꿈을 꾸는 것처럼 몽롱하고 편안하지만 깨어나면 그 과정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평소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감이 심합니다. 마취를 위해 꼭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마취에는 정맥주사나 경구약, 기체 흡입 마스크 등이 사용됩니다. 보통은 정맥주사를 이용하나 소아 환자이거나 성인이라도 혈관 문제 등으로 인해 주사를 맞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경구약을 복용하거나 마스크를 써 아산화질소 등의 가스를 흡입하는 방식이죠. 다만 경구약 복용은 정맥주사만큼의 진정도를 얻기 어렵습니다. 보조적인 방법으로 얕은 진정을 목표로 할 때 활용되곤 합니다. 유치원생 자녀가 겁이 많아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미취학 아동도 수면 치료를 많이들 받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수면 마취의 도움 없이 치과 치료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논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치료가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참아야 하는지 이해하고 설득이 된다면 수면 마취 없이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비염이 심해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뱉습니다. 이럴 때는 수면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비염으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쉴 때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과 치료나 수면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코로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한 뒤 수면 치료를 합니다. 수면무 호흡증이 심한 환자라면 치료할 때 머리나 혀의 자세 변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합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이라 치과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 치료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심을 수 있을까요? 전체 임플란트처럼 14개에서 18개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경우에도 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수면 치료를 하면 세심하게 통증을 조절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개의 사랑니를 뽑거나 입안을 건드리기만 해도 구역 반사가 나오는 사람 등에게도 수면 치료는 요긴합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려 하는데 수술 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조절이 되는 심장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면 치료 등 치과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치료 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을 듣고 이를 잘 따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약을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전에는 금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비롯해 수면 치과 치료 전에는 8시간 정도 금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드물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구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치료를 받다 보니 구토 중 식도로 나온 이물질이 폐로 넘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금식 외에 수면 임플란트 전 유의할 점은
매니큐어를 지우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수면 치료 중에는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매니큐어를 바르면 정확한 산소 포화도 측정이 어려워 두 엄지손가락의 손톱 부분만이라도 지우는 게 좋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수면 치료 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수면 마취를 하고 5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는 어지러움과 단기적 기억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아도 집에 도착하고 나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등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반드시 치료 후 보호자와 함께 귀가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택시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기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통 수면 마취가 끝나고 1시간 정도 회복 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없다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의식화 진정법, 즉 수면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과에서의 수면 마취는 협조가 필요하고 기도 반사를 유지해야 하며 중등도 진정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사 주입이 두렵다면 정맥 주사 대신 경구약이나 가스를 흡입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염이 있어도 수면 치료가 가능하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받고 나서 진행해야 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수면 치료로 가능하며 긴 시술 시간 동안 불안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전에는 8시간 금식이 필요하고 매니큐어는 지워야 정확한 상태 측정이 가능해요. 수면 치료 후에는 어지러움이나 기억 혼란이 올 수 있어서 꼭 보호자와 함께 귀가해야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